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8일 일요일 오후 5시 20분입니다. 어,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아주 많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몇 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고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고 다음 주도 아주 기쁜 주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SEC에 대한 얘기인데요. SEC는 한국으로 말로 번역하면 증권감독원이고요. 일반 그 사회에서 얘기하면은 경찰청 또는 FBI 뭐 이렇게 하는데요. 증권감독원 SEC 여기 제가 그 불평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정부에서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이 비리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법대로 되면 이 게임은 끝난다. 이렇게 했는데 SEC 경찰청에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쁜 소식인데요. 거기 SEC 의장이 게리 긴슬러라고 일반으로 얘기하면 경찰청장이죠. 이 사람이 트윗을 하면서 일반인과 이제 그 소통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겠다 하면서 트윗에다가 위슬블로워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대한 트윗을 띄웠어요. 그게 뭐냐면 9억 5천만 달러를 위슬블로워에게 9억 5천만 달러를 페이했습니다. 돈을 지급을 했어요. 193명이라는 숫자로 지급했는데 제가 9억 5천만 달러를 193명으로 나눠봤더니 한 명당 60억이라고 합니다. 시타델이나 지금 우리한테 묶여있는 다른 어, 헤지 펀드와 로빈은 여기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실제의 불법적인 행동들이 나온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리 긴슬러 SEC 의장이 주요 방송에 나와서 이런 그 증권가에 잘못된 관행이 있고 불법적인 일이 있고 닥풀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 불편했는데 이 일반으로 말하면 이 경찰청장이 어, 여기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아주 커다란 움직임이다 해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떠드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첫째는 아무런 말이 없던 게 일단 공론화가 되고 공개적으로 주요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까지 했다는 거 이것이 굉장한 큰 걸음이고요. 두 번째 큰 걸음은 제가 아주 놀랐는데요. 미국에 와서 은행원이 두 명이 자살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은행원 두 명이 어떤 부정한 일을 했다는 걸로 조사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이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죽은 게 아니라 한 명 죽고 또 수년이 흐른 후에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게리 긴슬러 이 SEC 의장이 불법이 있다는 걸 알고 긴밀히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은행 직원 두 명의 자살하고 연결해 비한다면 굉장히 저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얘기고 위슬블로어라는 내부 고발자에게 한 명당 평균 60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
내가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이제 희망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제목으로 복주머니 하나 추가였는데 복주머니 하나는 쇼스퀴즈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맞먹는 또 하나의 복주머니가 있냐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 가짜 주식이 우리의 두 번째 복주머니인데요. 이 페이크 쉐어라는 이 가짜 주식은 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또 페이크 주식의 이 가짜 주식에 대한 정확한 통계로 나오지도 않고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고소 고발도 들어가지 않아 아무런 얘기도 없이 왜 이런 얘기만 나오나 했는데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AMC 사장인 아론이 만약에 공개석상에서 불법 주식이 어마어마한 불법 주식이 가짜 주식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불법이라 말한 게 불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오히려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Say Technology에서 지금 AMC에서 Say Technology로 작업을 의뢰했죠. 지금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수십 가지의 질문하고 함께 우리 각 그 질문에 응답하는 주주들의 주식수가 몇 개인지를 하는데요. 개인이 그냥 나 몇 주야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했습니다. 투표하고 했는데 제 그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AMC가 있는 그 계정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그 Say Technology에다 입력하게 되면 Say Technology에서 자동으로 그걸 이제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아무나 들어가서 나 100개 있어 1000개 있어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짜 주식이 이 Say Technology가 지금 끝나는 게 내일까지인가 아마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모두 자료를 조사해서 공개하기까지 준비되는데 한 3일, 제 생각으로는 3일인데 덜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지만 3일 계산하면 이번 주 말 정도, 이번 주중 빠르면 주중,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 아마 AMC 사장인 아론이나 공개적으로 이제 이 불법 주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번에 38%라는 불법 주식이 있다. 넷기드 숏에 대한 정확한 있다라는 걸 왜 얘기했냐면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냐면 어, 마켓캡이 한국말로 아마 시가총액이고 시가총액을 줄여서 시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마켓캡이고 시총이 뭐냐 하면은 내가 AMC 주식을 내가 돈이 많아서 AMC 주식 전부 다를 내가 현금으로 살려고 한다. 사려고 하는 얼마를 줘야 되냐? 5조입니다 하면 5조가 마켓캡이고 그게 시총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현대자동차 전체 주식을 나 루차드가 다 살려고 한다. 그 현대자동차 주식 전체가 얼마냐? 다 사는데 얼마냐? 그러면 10조입니다 하면 그 10조가 마켓캡이고 시총이고 시가총액입니다. 그럼 38%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보통 일반적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 가면은 AMC의 시가총액이 16빌리언 전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로빈 후드만 약 27빌리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약 10빌리언인데 이 마켓캡은 산수로 하면은 전체 주식에다가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이 5억 1,300만 주입니다. 이 5억 1,300만 주를
300만 주인데 이 마켓캡을 현재 주가로 나눠서 5억 1,300만 주가 나온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눴을 때 7억이 나온다면은 또는 10억 주가 나온다면 그 2억 주, 5억 주 오버되는 그 주식 수가 가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아론이 AMC CEO인 아론이 우리 전체 주식이 도대체 몇 주인가를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수를 셌습니다. 그래서 5억 1,300만 주가 나왔고요. 로빈후가 한 달 이상을 10빌리언이 넘는 액수를 계속 적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16빌리언 X를 하고 있는데 로빈후드만 27빌리언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주식수 주가로 나눠서 보니까는 38%의 주가 많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38%가 많다고 근거를 여기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 테크놀로지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주식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곧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 복주머니가 되는 건 뭐냐면 몇십 년 전인가요? 1971년인가요? KBIO라는 바이오 제약회사가 마이크로 주식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주식이었는데 아주 작은 44센트라는 주식이었는데 이게 가짜 주식이 우리처럼 발견됨으로 해서 강제 매입에 들어갔는데 강제 천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 지금은 제가 들어가 봤는데 KBIO라는 티커가 지금 현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은 과거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고 그게 그래서 가짜 주식을 강제 매입하도록 했더니 그때 쇼스퀴즈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1만%, 즉 주가가 100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스퀴즈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가짜 주식을 지금 SEC 경찰청장의 추적이 있고요. 지금 로빈후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빈후드가 어쩔 수 없이 이 그 시총 로빈후하고 시타델하고의 거래에 의해서 그 가짜 주식이 거기서 중점적으로 생겨났는지는 모르지만 유독 로빈후드에서 이 시가총액 마켓캡이 엄청난 차액이 나고 우리 에이프스 중에 한 사람이 약 일주일 전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마켓캡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답이 물어봐줘서 고맙다. 잘 알아보고 답해주겠다 합니다. 이게 무슨 뭐 상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산수인데 기록인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 호떡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군밤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이런 데서 숫자가 저렇게 많이 틀리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뭔가 좀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가짜 주식이 세이 테크놀로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고 그게 공론화되고 그게 조사가 들어가서 이게 강제 조치가 된다면 KBIO 건으로 똑같이 하면은 1만%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움직이고 이런 가짜 주식도 드러나고 해서 대단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눈에 띄는 기관의 매입 중에 하나는 스위스 내셔널 뱅크에서 63만 7천 주를 매입했습니다. 그 스위스 내셔널 뱅크에서 기존에 20만 주를 갖고 있고 63만 7천 주를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 83만 7천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 겉으로는 주식이 반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서 우리가 어, 실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일이 돼가는 모습은 한 달 전에 비해서 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이 돼가는 모습은 지금 주가를 60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30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일이 되어가는 모습은 지금 120달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돼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3% 오르고 내일 5% 내리는 건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10% 15%가 떨어진다 해도 저에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정리가 돼서 그들이 손을 든다면, 강제적으로 청산을 하게 만든다면, 법이 집행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이번 주라도, 그리고 이번 달에라도 이 주식은 바로 솟구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솟구칠 수 있는 게 AMC입니다. 로빈후드를 뭐 가서 엄청 매입도 하고 지금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입장으로는 AMC 주식이 100배 낫지 않나, AMC 주식을 100배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어, 잘못 선택이 아닌가,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닌가, 우리네가 극히 소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에입 군단이 제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400만에서 500만을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는 400만, 저기서는 500만에 100만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서 제가 400만, 이 에입스가 400만인지 500만인지를 발표를 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서 알았는데 미국에 있는 에입스는 41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에입스가 100몇만이고 해서 전체 에입스는 500만대고요. 미국 에입스는 400만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는 이런 말하고 저기는 저런 말하는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 그 선택이 500만의 어리석은 자의 모임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 탑5의 AMC는 거의 항상 1, 2, 3위에 1위에 줄곧 차지했고 지금은 로빈후드가 1위를 차지하고 우리가 3위에 지금 현재는 3위에 있는데 줄곧 1위를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중에 하나고요. 블룸버그에서 6월 달인가 6월 3일인가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일주일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 AMC 주식을 매입한 액수가 2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주간 매입한 대한민국에서 매입한 주식 금액이 2억 달러가 넘는다고 생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이 500만 에입스 중에는 거대한 재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이다. 그러면 이 삼성에서 AMC를 하면은 투자를 하면 기관이지만 이건희 님이라고 해야 할지 C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건희 님이 돈으로 AMC를 투자한다면 그건 개인이죠. 그 재벌급 개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도 아니고 적은 수도 아니고 여기에는 개인 투자가 중에 재벌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지금 들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밈주식과 한탕주의에 놀아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닥론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해를 그때 짧게 해서 좀 더 바닥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바닥론을 저번 거에 하자마자 다음날
시타델이 우리를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 바닥을 찍어줬어요. 그 바닥이 29.89인가요? 하고 계산하기 쉽게 30불로 쳤을 때 바닥선을 시타델이 친절하게 그어줬습니다. 30불로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33불인가 한데 저에게는 30불이나 33불이나 뭐 35불이나 저에게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으나 바닥에 이제 올라갈 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도 마음이 편하다고 했죠.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바닥에 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만 남았죠. 그러면 100% 30불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만 남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 시타델이 30불 이하 20불로 내릴 때는 분명히 기존 기관 투자가의 입장을 분명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20불대나 20불로 내려간다면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가격이 아주 아래로 떠나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내려가서 털고 올라올 때는 분명히 40불대 정도 전후에는 올려놔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약속이 되거나 그게 기다려준 기관 투자가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불이라는 바닥에 내려왔고 더 내려가도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식이 떨어지고 오름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이 평화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70불, 80불 계속 올려서 그 상태에서 이 해치를 잡는, 시타델을 잡는 걸 연구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데 대한, 그리고 일단 올라간 상태에서 전투를 하는 게 우리도 기분이 좋고요. 또 상황적인 것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바닥론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그 입장이 어려웠는지 유튜버를 파괴하려고도 했고 우리들을 분쇄하려고도 했고 이중 간첩 댓글로도 띄워서 싸움시키려고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별짓을 다 하다가 안 돼서 유튜버를 매수하려다가 그 유튜버가 공개를 해버렸죠. 로빈후드에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트레이스 트레이드라는 AMC 방송을 하는 미국 유튜버한테 이메일을 서로 협업해서 잘 해보자고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자기 그 방송에 띄웠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렇게 띄어서 우리들을 매수하려는 일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는 기존 언론이 돕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올려는 언론은 레딧하고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이 유튜브이 깨지면 우리 언론이 반은 깨지는 건데 최소한 반은 깨지는 건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를 유튜브를 봉쇄하려는 노력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그 트레이스 트레이는 공교롭게도 제 하쿠나 마타타라는 저저번 주 비디오 첫 화면 유튜브에 화면에 뜬 데에 사람 얼굴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군가 보시려면 얼굴을 보시면 그 첫 화면에 떠 있는 화면의 남자가 트레이스 트레이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 이름은 트레이스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상태가 어려워지면 비난을 하게 됩니다. 비난은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자기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이 주식이 떨어졌다. 살림이 안 됐다. 잡을 잃었다. 어떤 나쁜 상태가 나면 비난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 봐도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안 되면 내 팔자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손대는 것마다 이러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난은 또 절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다른 비난은 남을 향한 비난입니다. 무엇이든지 일이 안 돼가는 듯 하면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가장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아내를 비난하고 자기 자식을 비난하고 딸을 비난하고 아들을 비난하고 하다못해 부모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아닌 남의 비난. 그런데 그리고 모든 게 자기의 비난, 모든 게 나의 잘못이라는 그런 비난은 절대 죽는 그날까지 피해야 할 금기 사항입니다. 비난은 아무것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도 남에 대한 비난도 당장 중지해 주시고 죽는 날까지 중지해 주시고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난 이전에 이 상태를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갈까를 생각하지 비난을 제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난은 중지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를 아껴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비난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비난은 자기를 죽이는 거고 자기를 죽이는 것은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고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비난을 스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번 방송에 댓글을 한번 보시면 리 백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한 비난도 안 하고 댓글을 보시면 알지만 남에 대한 비난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에이프스 이 방송의 이 커뮤니티가 잘 돼갈까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보를 적고 내용을 적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도움을 주려는 그 정보를 나름대로 띄어서 모아서 갖다주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그분은 연구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대단히 감사함을 낳고요. 또 다른 분은 또 댓글에 물어보는 댓글에 제가 그분 조남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느냐는 댓글에 핀텔에 가서 보라고 댓글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분께도 대단히 감사함을 드리고요. 나에 대한 비난도 남에 대한 비난도 비난은 어리석은 자 실패하는 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성공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자신이 책임지십시오.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고 자신이 책임지고 나가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모든 이득을 남으로부터 취하려고 하지만 현명한 자는 이득을 자기로부터 얻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옛말에 나와 있는 건데요. 현명한 자는 자기로부터의 이득을 취하고 어리석은 자는 남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잘 생각하며 보면 아마 거기에도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AMC의 물결이 만약에 당연히 성공하겠지만 저는 성공하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100에 하나 실패한다면 그것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이 미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미국을 믿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일 가는 국가고 미국의 힘을 믿고 거기에는 이 정직함과 법이 통하는 나라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만약에 이 불법적인 게 다 용인돼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지금 중국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당장 중지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그런 비통함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바로 이루어질 거고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주식이 조금 떨어지고 오르는 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게 힘드시다면 주식에 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한 번 보는 걸 100번 보는 걸 한 번 보는 것으로 줄이고 한 번 보는 것을 100분의 1로 줄이시면 마음의 평정을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 환희의 날을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 다시 모이십시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